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3일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지난 28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한국의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자유진영이 공격의 칼자루를 잡고 좌파는 문재인 정권을 포함해서 칼날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뭔가 나라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은 힘을 잃고 조심하는 분위기고, 대한민국 세력, 자유, 애국, 보수라고 불려지는 이 대한민국 세력은 좀 기세가 등등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지 않았다는 것, 또 김정은이가 아주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그대로 들통이 나버렸다는 것, 무엇보다도 김정은이가 자기가 가진 패를 던져버렸다는 것, 그리고 김정은의 약점을 노출시켰다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 문재인 세력, 그리고 한국의 좌파 세력, 친북, 종북 다 포함해서 반대한민국적 성격이라면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 반대한민국적 세력, 좌파로 거의 통칭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이 세력의 편에 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 세력의 핵심은 반미 세력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맹렬하게 공격할 겁니다. 결렬된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져야 한다. 김정은은 기차를 타고 달려와가지고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쉽다. 회담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지만은 최소한 그들 세계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최소한 양비론이나 양시론 정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 사설은 합의 실패해도 대화 지속 의지 밝힌 북미,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실패했지만 두 나라 모두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좀 애처로운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통된 게 이럴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중재자로 다시 나서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구실이 더욱 기묘해졌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 불발 뒤 문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적극적인 중재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청와대 쪽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난데없이 이번 합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애초 이르면 3월 말 4월 초로 예상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대화 동력 차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초주검이 돼가지고 기차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 3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오라니까 와서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절박한 느낌이 듭니다. 또 좌파 진영이 아주 절박한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좀 스타일을 구긴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정세현 전 통일부 차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 이분은 김정은이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 옆에 여동생이 제1부부장인데, 조직부 제1부부장인데 차렷 자세로 잿대를 받쳐들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인간적이다,
자연스럽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스럽답니다. 잿더리 받쳐 들고 있는 게 자연스럽다. 그 나이에 중절모로 쓰고 다니는 것도 할아버지가 하던 짓이다. 이미지 정치를 잘한다. 아들로서는 아버지를 비참하게 독살한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용하는 단체가 있으리라고 본다. 일종의 반김정은 캠페인 차원에서 발표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도 반북 정서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서클이 있다. 이거는 김한소를 보호하고 있는 천리만 민방위가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데 대한 아주 냉소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세현 씨는 아주 이 회담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논평이 이렇습니다. TBS 라디오 김모준의 뉴스공장. TBS는 서울교통방송인데 이 사람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호를 받아서인지 정치방송, 시사방송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시사방송 하면서 아주 편파적 방송을 하고 있는데 1일 오전 거기 출연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회담이 결렬되는 모양새로 뉴스가 보도되면 아마도 헤드라인을 장악한다는 계산을 트럼프하고 폼페오가 했던 것 같다. 그런 신문에 크게 나기 위해서 회담을 깼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세현 씨는 김정은의 열차 이동은 개혁, 개방, 배움의 말리길이다. 계획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말이죠. 이 보수 언론이라고 그럴까요? 보수 중도라, 중앙일보는 보수라고 보기 어렵고 중도라고 봐야 되는데 여긴 살기등등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해요. 사설이 벌써 힘이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과 동아일보 사설, 한겨레 사설과 뭐 조선일보 사설을 비교하면은 달라요. 동아일보 어제 사설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 고철 폐기 대가로 제재 풀라 고집해서는 고립과 궁핍뿐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고 제재 완화하라고, 아니 제재를 막 실질적으로 해제하라고 하는 건데 그건 고철 아니냐? 영변 핵시설 그 고철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써놨습니다. 이 사설의 끝은 아주 당당합니다. 북한은 하노이에서 퇴짜 맞은 제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 아니다. 김정은이 진정 피폐한 인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과감한 비핵화를 통해 제재 해제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 없이는 제재와 고립의 고통 속에서 핵만 껴안은 채 구제불능의 불량국가로 살게 될 뿐이다. 완전히 경문 같습니다. 경문. 중앙일보는 어제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결렬된 지 하루 되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대대적인 남북 경협을 꺼낸 것은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를 갈망하는 문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천하의 미국 대통령조차 국제사회의 철칙인 북한 비핵화 허들을 넘지 못하면 어떤 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긴밀한 한미공조 바탕 위에서 북한 전역의 핵 폐기와 리스트 제공 등 담대한 조치를 하는 것만이 제재 해제의 열쇠라고 주문했어야 했다.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게 아니라 북한에 이 기회에 완전한 비핵화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대북 퍼주기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련의 이 기사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기사는 이 중앙일보의 중앙선대위 어제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전문가를 교차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 사람은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그리고 한 사람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니까 북한 그리고 외교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의 인터뷰는 상당히 긴데 이거는 읽어볼 만합니다. 밑줄 치면서 핵심이 이 두 사람이 딱 일치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딱 정리가 됩니다. 이번 하노이 결렬의 의미는 뭐냐? 미국의 대북 협상 노선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김정은이가 원하는 핵 군축 협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핵 군축 협상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니까 미국도 핵 보유국이다. 그래서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의 협상으로서 핵무기를 줄이는 협상을 하자. 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협상을 하자. 즉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협상은 안 하겠다. 선을 딱 껐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원점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핵 폐기를 주제로 한 협상을 하겠다. 완전히 협상의 틀이 결정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저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두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더욱더 고리가 생기네요. 즉 한반도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동맹 해체와 북한의 비핵화를 서로 맞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군축 협상이니까 그거 아니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또 유엔 제재가 먹히고 있는, 유엔 제재는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이 북한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입니다. 완전한 핵 폐기를 하라는 겁니다. 핵 미사일 폐기하라는 게 유엔 안보리의 명령이에요. 그것과 제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에 의해서, 그리고 남북관계의 약속에 의해서, 또 수많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월 19일 육자회담 합의, 2007년 2월 13일 육자회담 합의에서 북한이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핵과 미사일 다 없애라. 이걸 협상 목표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다는 거죠. 분명히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할 여지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들어서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미 미국이 트럼프, 볼턴, 폼페이오 다 같이 이 회담을 결렬시킬 때 그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은 계속돼야 된다. 실무자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요약하면은 대한민국 세력은 힘을 얻고 반대한민국 세력, 그리고 김정은을 모시려고 하는 세력 등등, 쉽게 말하면은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은 힘을 잃었다. 이 상황을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지, 그게 두고 볼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간 느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